안녕하세요. 조혁진입니다. SAP는 여러분과 함께 발전시켜온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고객과 종업원, 제품, 브랜드 등 여러 가지 터치포인트에서 빠르게 가치성을 확보하고 즉각적으로 다양한 기회 요소, 잠재 리스크, 트렌드 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SAP의 최신 지능형 기술,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핵심 기술 영역은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는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며 크게 4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능형 기술,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작년까지 SAP 레오나르도라고 불렸었습니다. SAP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은 초기에 SAP 지능형 기술을 알리는 브랜드로 사용되었었는데 많은 기술들이 이미 S4HANA, C4HANA, SuccessFactors, 아리바, 컨커 등의 내재화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전반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 세션 바로 전에 진행되었던 2개의 세션을 들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능형 기술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기술은 SAP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속합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스트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IoT 엣지 기술, 원장을 분산해서 저장하고 데이터 무결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술들, 이렇게 모여지고 생성된 데이터로 즉각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기업의 지능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언어와 유사하게 어플리케이션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더욱 쉽게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고 IRPA 기술은 단순하고 지루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많은 업무를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은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보고 문서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비정형 문서를 읽고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 명령어를 듣고 이해하고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하여 미래의 업무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능형 기술은 이미 SAP 인텔리전트 스윗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능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유한 데이터세트와 프로세스에 이 지능형 기술을 직접 구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의 S4HANA 1909 버전에서는 머신러닝, IRPA, 예측 분석, 상황 대응 등 여러 가지 기능 등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고 조만간 챗봇을 통한 가상비서 기능도 추가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중에는 이미 S4HANA의 1610, 1709, 1809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현하여서 1년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내재된 지능형 시나리오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쌓아 놓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다양한 기능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시나리오들은 S4HANA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의 기본 라이센스에 포함된 것들이므로 여러분들의 개발 시스템에서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객들은 어떻게 지능형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코카콜라 바틀링 회사들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SI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사는 음료수의 원액 및 시럽 등을 만들고 보틀링 회사들이 이 원액이나 시럽 등을 사와서 다양하게 제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병이나 캔이나 페트병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공급합니다. 또한 보틀링 회사 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밸류체인의 코카콜라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보틀링 회사, 물류회사, 유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고 코나는 그 중에서 보틀링 회사의 IT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약 70개사의 ERP 및 다양한 기간 업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단어 회사들이 비즈니스 밸류체인 상으로는 서로 엮여져 있지만 IT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이 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오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물류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오더 투 페이 프로세스, 즉 구매 오더를 만들어서 제조사에 보내고 제조사는 영업 오더를 만들고 생산해서 납품하고 빌링하는 프로세스가 이메일이나 팩스 등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코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통적으로 사용되던 EDI를 통한 시스템 통합 방식을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 블록체인으로 풀어보기로 하고 SAP의 지능형 기술인 SAP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스스타에서 유나이티드에 완타 10팔레트를 다음 주까지 배송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스스타에서 ERP에서 PO를 만들고 PDF로 변환해서 이메일로 전송하고 전화해서 받았는지 확인하고 등등의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유나이티드에서는 SO를 만들고 그 오더를 컨펌하는데 이 역시 자동으로 연동이 된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피킹하고 딜리버리 도큐멘트 만들고 쉬핑하고 출고 문서 만들고 또 빌링 도큐멘트 만들어서 보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내역들은 거의 상황 공유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반품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주문 내역이 상이해서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 작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프로세스의 속도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나 가시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코나는 이 프로세스에 일단 3개의 블록체인 노드를 만들어서 프로세스들을 개선했습니다. 노스스타와 유나이티드 그리고 양쪽 업무를 처리해주는 코나에 각각 1개씩의 노드를 설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노스스타와 유나이티드는 노드에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고 코나는 리드 권한만 있는 그런 클러스터인 거죠. 그리고 노스스타와 유나이티드는 PO, SO, 딜리버리 다큐먼트, 쉬핑 다큐먼트 등을 ERP에서 만들어서 바로 블록체인 원장에 공유합니다. EDI 대신에 블록체인 없이 통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개자의 역할 없이 P2P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입고 전에 미리 주문의 내역을 검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배송 수량이 불일치하거나 아니면은 대체품이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알아서 자동으로 통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점을 가져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프로세스 속도도 향상이 되고 투명성이나 가시성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블록체인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양쪽에 있는 노스스타와 유나이티드에서 제공하는 10개, 100개, 90개, 90개, 20개, 20개가 완전한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나는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재고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고 입고량의 정확도 증대시켰고 최소의 노력으로 인보이스를 대사하는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메일 및 수작업 통신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고 EDI 설치와 같은 그러한 기술적인 운영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크랜드 병원의 사례입니다.
미국 달라스에 있는 이 병원은 1894년에 개원한 미국 최대의 응급 환자 치료 병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총탄에 맞고 바로 이송된 병원으로 알려진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달라스 지역의 빈민들, 서민들이 응급실로 많이 이송되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해서 작년의 경우에 1년에 약 24만 명, 하루 평균 65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이 붐빌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병원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IT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어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매년 환자는 늘어나는데 응급실의 자원들, 예를 들어서 병상은 몇 개가 남아있는지, 당직의사팀은 몇 개가 가용한지, 비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와 하나를 도입을 해서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상황판에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술 기반은 SC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었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어서 올해 발생한 코비드-19 사태를 더 빠르게 대응하고 예측하는 솔루션을 정말 빠르게 구현해서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EMR, ERP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소 데이터, DW 자료를 SQL로 SAP의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퀄리티 등의 솔루션을 구성해서 전개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나의 라이브 커넥션 기능으로 연동을 시키고 하나에서 모델링을 해서 주기적으로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통제실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 최근 응급실 도착하는 환자 수, 빈도, 대기 환자 수, 수용 가능한 의료팀, 병상 등등의 현황의 추이를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생각하면 어려운 프로세스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SCP 기반의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근간으로 인프라를 설계하고 단계별로 통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반 플랫폼은 올해 코비드-19이 출현하면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태가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프로젝트를 더욱 빨리 진행한 것입니다. 일단 코비드-19으로 전화가 급증하니까 홈페이지에 코비드-19 심텀 체크라는 챗봇을 구현합니다. 9일 만에 고라베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및 현재 위치 정보를 물어보고 다양한 질문을 CDW에 있는 지식을 연동해서 대응하는 초기 응대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정부가 모아주는 주변의 환자 수의 상태 정보도 실시간으로 모으고 SAC 안에 있는 GIS 연동 기능으로 감염 환자의 분포도 확인하였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SAP의 퀄트릭스를 이용해서 실무팀의 비품이나 각종 지원품의 현황 및 요청 사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SAC의 플래닝 기능을 이용해서 매일 병상이나 환자 수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코비드-19의 경우에 집중치료 환자, 일반 치료 환자 등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병상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하나에 내재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환자가 얼마나 급증할 것인지 예측합니다. 또한 퀄트리스 정보를 바탕으로 재고를 예측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물품들을 미리 보충해 놓습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 구현이 최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BTP 클라우드 상에서 이미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인앱을해서 구현하면 되는 것이죠. 페이즈 1에서 플랫폼을 BTP로 만든 것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페이즈 1의 주요 업적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치성을 확보한 것이었다면 코비드-19 이후에는 그 기반으로 지능형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코비드-19 이후에는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과 쉽게 연동이 되어서 진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었고 더욱더 비즈니스 효과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SAP가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아웃컴으로 만들어낸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고 라이브된 이노베이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미 보도된 독일 정부의 코로나 감염 경고 앱, 코로나 워닝 앱입니다. 올 4월 말에 SAP 본사 임원에게 독일 정부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SAP와 도이치텔레콤이 협력해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리한 앱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이 인프라를 투자하기로 했으니 SAP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고 저희 개발팀의 최고 책임자인 유르겐 밀러가 팀을 소집합니다. 저희 본사는 아직도 록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BTP 개발팀뿐만 아니라 사용자 관점의 디바이스 환경 및 전체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UX 디자인 팀이 조인합니다. 이 팀은 SAP 이외에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디자인 띵킹이라고도 알려진 HCATI, Human Centered Approach to Innovation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사용자 관점의 UX를 디자인합니다. 동시에 개발팀은 시간의 긴급성과 예부에서 고급 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5월 2일쯤에 첫 번째 버전의 개발 스펙이 만들어지고 GitHub을 인프라로 해서 개발을 시작하고 마침내 6월 15일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으로 출시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6월 말 현재 이 서비스는 독일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앱에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이메일을 넣거나 전화번호 넣는 그런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 키만 교환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분산 저장돼서 자기의 스마트폰에만 14일 동안 저장되고 14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기관에서 추적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iOS 및 안드로이드에 바로 배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앱 사용자는 자신의 감염 위험을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앱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비콘 정보의 랜덤한 아이디가 서로 교환되고 끝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밥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밥은 자기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14일 동안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의 정보를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하고 싶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염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서버에 여러 사람들과 교환된 아이디가 업로드됩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감염자가 올린 그러한 비콘 정보가 앱에 자기 핸드폰으로 다운되어서 그 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컬에 있던 그 PC에 핸드폰에 있던 그런 정보가 일치하는지 시스템이 확인하고 자동적으로 앨리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앨리스는 워닝 메시지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앱에서 제공하는 추후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도 않고 내가 감염되는 이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판단해서 액션할 수 있습니다. 이게 45일 만에 만들어진 앱이고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오픈소스 콜래버레이션으로 쉽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원 앱 팀이 사용한 방법론, 또 저나 저희 동료가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하는 HCATI라는 방법론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uman Centered Approach to Innovation, 이 방법론은 프로세스나 기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의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름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사용 환경을 정의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사용자 중심의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기회를 탐색하고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익스플로러 단계를 지나면 디스커버리, 디자인, 딜리버리 3개의 핵심 단계는 계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 조직에 디플로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능형 기술에 대한 각각의 상세 내용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 개의 개별 세션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이 참여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